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에이즈 예방협회 대전 세종 충남지회 실장 김미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대한에이즈 예방협회는요, 에이즈 예방을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상담활동이나 교육활동, 또 홍보활동, 감염인 도와주는 역할,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에이즈의 날이 12월 1일이고요. 또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기관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교육을 통해서 일단 에이즈가 뭔지 알아야겠죠. 그리고 전파가 어떻게 되는지, 또 에이즈 증상이나 에이즈 예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성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즈에 대한 또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는 그런 시간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에이즈를 왜 배워야 될까요? 에이즈는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는 예방이 가능합니다. 또 여러분들도 성접촉이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에는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어떤 기관에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성공한 인생의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가장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성공 인생의 조건이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이 가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나요? 예, 그러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 때에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면 훨씬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확률이 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런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를 선생님은 바랍니다. 자, 이렇게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죠. 그러면 예쁜 자녀를 출산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자녀가 잘 자라는 것을 보면서 가정이 서서히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후에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가 결혼을 했어요. 출가했어요. 그리고 나면 남는 것은 두 부부만 남게 됩니다. 자, 내 나이가 80살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오른쪽에 있는 이런 글처럼 이런 고백을 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사랑은 처음으로 사랑한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처음처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람이야. 예, 내가 처음에 당신을 사랑했던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런 가정이었다면 어때요? 행복한 가정이었겠죠.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 친구들도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성이라는 부분이 따르죠. 근데 이 성을 잘 사용을 하면 자녀를 출산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성병이라든가 에이즈라든가 이러한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을 잘 사용하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이 성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성매매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성매매 같은 경우 최근에 미성년자들이 성매매를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성매매 했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가장 많은 아이들이 용돈이 필요해서 성매매를 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중학교. 지난해 8월 2학교 3학년이던 A양은 친구 소개로 만난 주모 씨와 최모 씨 꿰매 빠져 이른바 조건 만남에 나섰습니다. 주 씨가 모바일 앱을 통해 끌어모은 30, 40대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겁니다. 어린 10대라는 점을 내세우고 피임 도구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건당 15만 원에서 20만 원씩 받았습니다. 이후 고등학교에 진학한 A양은 지난 5월 수업 도중 갑자기 골반과 아랫배가 아파 병원을 찾았습니다. 혈액검사 결과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로 판정받았습니다. 성매매에 나서기 전 다른 질환으로 혈액검사를 받았을 땐 전혀 없었던 병입니다.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A양이 성매매한 횟수는 최소 10여 차례.
경찰은 A양이 성매매 과정에서 에이즈에 걸린 남성들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양도 감염 사실을 모른 채 다른 남성들에게 옮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행법은 에이즈에 걸린 사람이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양에게 에이즈를 옮긴 남성은 물론 성매매를 한 남성 모두를 추적하고 있지만 시기가 오래전이어서 A양 몸에서 DNA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 익명으로 채팅을 주고받을 수 있는 즉석 만남 앱으로 거래를 해 남성들의 신상 파악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은 성매매 알선 혐의로 주 씨와 최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성매수 남성들을 계속 쫓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여학생들이 성매매에 동원된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영상 보셨죠? 이 여자아이가 성매매를 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배가 아프고 골반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는 가운데에 HIV 바이러스를 검출하게 되죠. 이 여자아이는 한 10명 정도의 사람과 조건 만남을 했다고 하는데요. 누구에게 감염이 됐고 또 누구에게 감염을 시켰는 줄 알 수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게 또 하나가 있죠. 이 여자아이는 발견을 빨리 한 사례입니다. 에이즈는 무증상이 한 10년 정도가 되죠. 그런데 이 여자아이는 우연하게 발견을 빨리 한 사례입니다. 지금 약만 잘 복용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질병이 에이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사람 많이 본 사람들이죠. 영화의 주인공이었는데요. 실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던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여성이 에이즈에 감염된 줄 모르는 상태에서 성매매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남성은 이 여성을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계속 쫓아다니고요. 결국은 서로 사랑하게 되는 사이가 되었는데요. 그쯤 되어서 이제 경찰에 붙잡힙니다. 성매매로 인해서. 그리고 나서 본인이 HIV 감염인인 것을 확인했던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또 이 여성은요, 에이즈에 감염된 줄 알면서도 또 성매매를 했지요. 7년 전에도 또 2, 3년 전에도 이렇게 성매매를 본인이 알면서도 감염된 상태에서 성매매를 해서 이슈가 되었던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매매는요, 거래를 가장한 폭력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한 사람의 인격과 인권 자체를 사고 파는 것이 성매매다라고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매매의 자리에 절대로 가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내 스스로가 이제 성매매 아예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근처도 가지 않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에이즈가 뭔지 좀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즈 하면 보통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일단은 보통은 죽을 병이다 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합니다. 에이즈는 죽을 병은 아니죠. 불치병은 아닙니다. 왜냐? 약을 복용하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질병이 바로 에이즈입니다. 그래서 빨리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그러한 질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앞에 이제 보이는 이 사람 아시죠?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그런 영화였는데요. 여기에 주인공이 프레디 머큐리죠. 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HIV 감염인입니다.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또 약도 복용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서서히 체중이 감소가 되고 또 증상이 나타나면서 에이즈로 인해서 사망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좋은 음악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지만 듣지 못한 그러한 사례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에이즈 감염된 시기를 봤을 때 거의 초창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복용하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이즈는요, 왜 감염이 되느냐, 이렇게 보통 질문을 해봤더니 가장 많은 사람들이 대답한 것이 바로 성관계입니다. 성관계로 인해서 감염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99% 이상입니다.
자, 이 성욕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인 욕구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되죠. 왜냐하면 뭐 먹는 거라든가 식욕, 그리고 수면력, 잠자는 거, 그리고 성관계 하는 거, 이 세 가지는 사람에게도 동물에게도 있는 그런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욕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뭐 내가 성욕이 일어나거나 식욕이 일어나면 동물 같은 경우는 바로 행동으로 옮겨버리지만 사람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욕이라는 부분은 기본적인 욕구이다. 하지만 내가 이것을 아름답게 잘 사용을 할 때 여러분들이 멋진 여성 또 멋진 남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답게 이 성욕을 잘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에이즈 들어보셨죠? 에이즈는 유전일까요? 유전이 아닐까요? 유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를 옮기는 것입니다. 유전자를 옮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천적이고요. 면역이 결핍돼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에이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이즈가 나타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HIV라는 그러한 바이러스인데요. 이 바이러스는 몸 안에 들어오면 면역을 결핍되게 만드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장한, 아주 건강한 사람에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한 10년 정도를 두면서 조금씩 면역성을 떨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면역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곧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이 에이즈에 감염된 줄 잘 모르는 그러한 바이러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컴퓨터에 여러분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컴퓨터 체계가 무너지겠죠? 이거와 마찬가지로 HIV라는 바이러스가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면 면역 체계를 무너지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망하게 되는 질병이 에이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HIV 감염인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에이즈 환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HIV 감염인과 에이즈 환자를 구별지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HIV 감염인은 항체가 양성이지만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요. 에이즈 환자는 발병한 사람, 뚜렷한 증상이 나타난 사람을 에이즈 환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HIV 감염인이 되어도 그냥 감염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약을 잘 복용하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일부분이 관리하지 않는 사람이 이제 에이즈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둘 다 성관계로 전파가 가능하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바이러스가 많은 사람이 있고 또 바이러스가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약만 잘 복용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약을 복용하지 않는 감염인,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약을 복용하는 사람. 그래서 바이러스가 약만 복용하면 한 20개 이하로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아기를 출산을 할 수도 있고요. 그냥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처럼 초기 감염인이나 약을 복용하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 바이러스를 갖고 있게 됩니다. 자, 기원은요, 중부 아프리카의 녹색 원숭이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 원숭이 공이를 식용으로 먹다 보니까 이제 가공하는 가운데에 사람의 몸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돌연변이를 일으킨 것이 HIV가 되었습니다. 자, 발견은요, 1985년도에 에이즈 첫 환자가 발생을 했고요. 우리나라는 1981년도에 미국에서 처음 발견이 되었습니다. 국내 감염 현황은요, 1만 8천 명이 넘었고요. 성관계로 감염됐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99.8%가 되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연령대별로 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많은 사람들이 20대였습니다. 20대에 물론 성관계를 가장 많이 하는 나이이긴 하지만
지금 10대에도 성매매, 성관계를 해서 문제가 되고요. 결국은 10년의 무증상 기간을 지나면서 20대에 또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들이 90% 이상 많고요. 내국인 같은 경우는 94% 이상 남성들이 지금 많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성들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추세를 봤어요. 그랬더니 남성이 여성을, 여성이 아기를 감염을 시키고 있고요. 남성이 청소년들을 감염을 시키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 1만 8천 명이 넘는 이 인원은요. 피검사에서 확진한 사람만을 말하고요. 모르는 감염인이 아마 10배 이상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누가 감염인인 줄 외모나 증상으로는 절대 알 수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렇게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서로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이런 상황이 된 적 있으신가요? 이럴 경우에 서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거절하지 못하면 이렇게 성관계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피임도구를 가지고 다니거나 이런 친구들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단 임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죠. 배란일 때 성관계를 하면 85%의 임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란일을 여러분 아시죠? 1일에 여성이 생리를 시작을 하면 14일 후 한 셋째 주 정도가 배란일입니다. 이때 성관계하면 임신할 가능성이 85%. 그러면 나는 이 임신 가능성이 있는 배란일을 빼고 다른 날 성관계하겠다라고 해서 둘째 주나 넷째 주 정도의 성관계를 했어요. 그래도 임신할 가능성이 20% 정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남성의 정자는 여성의 몸에 들어오면 한 3일 정도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의 배란일은 계속 바뀌고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임신할 가능성이 20% 정도가 되고요. 약을 먹어도 한 달을 지속해서 먹어야만 효과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콘돔을 착용을 해도 올바로 잘 착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이제 위험한 것이 성매개 질환입니다. 성병이라고 하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빨리 치료하시면 거의 다 완치가 가능해요. 그런데 치료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지요. 성병 같은 경우는요, 가장 흔한 성병이 뭐냐면 임질입니다. 임질 같은 경우는 농성을 가지고 온 분비물 또 아닌 고름 같은 것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한 반 정도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여성은 무증상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약 먹고 항생제 주사를 맞으면 완치가 가능한 그러한 성병입니다. 자, 임질 이외의 모든 균을 비임균성 요도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임질과 아주 증상이 비슷합니다. 무증상일 경우도 있고요. 근질근질하고 후끈거리고 타는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얘도 완치가 가능한 그러한 성병입니다. 그 다음에 매독입니다. 매독 같은 경우는 잠복기간 3개월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또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일기 같은 경우는요, 통증이 없는 아주 단단한 조직이 생길 수 있고요. 혹 같은 것도 혹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일기는 통증이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제 그냥 내버려 두면 혈관을 타고 바이러스가 확 돌면서 피부 병변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부 발진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이제 3기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3기가 되기 전에 살짝 잠복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3기 때 가면 이제 눈이라든가 심장, 혈관, 뼈, 폐 이런 데로 막 침투를 하게 됩니다. 자, 매독, 그 다음에 이제 헤르페스입니다. 헤르페스는요, 구강 쪽에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곳이 일형입니다. 이곳은 엄마로부터 감염된 경우, 말하자면 엄마가 헤르페스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아기 때 한 입 먹고 아기에게 주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옮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갖고 있을 수 있는데요. 스트레스 받고 면역이 결핍되면 증상이 나타났다가 괜찮으면 이렇게 서서히 사라집니다. 자, 그리고 또 다시 재발하죠.
동글동글 수포로 시작을 했다가 짓무른 상처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헤르페스 그 다음에 이제 곤지름입니다. 곤지름 같은 경우는요, 사마귀예요. 이 사마귀가 생기는데요, 굉장히 잘 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레이저 수술이나 약물 치료로 치료가 가능한 성병입니다. 그 다음에 연성화감. 연성화감 같은 경우는 매독 일기하고 아주 비슷한데요. 매독 같은 경우는 전신으로 퍼지지만 이 연성화감은 전신으로 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독은 통증이 없다고 했어요. 일기. 그러나 연성화감은 이제 통증이 있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면발이 벌레가 살죠. 그런데 기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모텔이나 뭐 공중 목욕탕, 뭐 공공장소를 통해서도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성병이 아니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성접촉으로 감염이 되면 성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HIV 감염이라고 성관계하면 감염될 수 있는 확률이 5배까지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자, 이제부터는 에이즈 전파 경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파될 수 있는 체액이 있어요. 그것은 4가지, 정액, 질분비액, 혈액, 모유, 요 4가지 체액만 바이러스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정액과 질분비액은 성관계할 때 나오죠. 가장 낮은 확률을 갖고 있습니다. 0.01%에서 0.1%의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회 성관계로 감염되는 사례가 있고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성관계로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오른쪽에 제일 끝에 사진을 보시면 혈액 같은 경우, 즉 수혈 같은 경우는 감염될 수 있는 확률이 100%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수혈로 감염되는 사례는 2006년도 이후로는 한 건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사기 공동사용, 주사기를 사용을 할 때 감염이 될 수 있는 확률이 0.5에서 한 1% 정도가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가끔 마약 주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감염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모유에 바이러스가 있고요. 그리고 엄마가 임신을 하면 감염될 수 있는 확률이 25에서 한 30% 정도가 됩니다. 자, 가장 우리가 주의할 것은 성관계, 정액과 질분비액만 조금 더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친구가 혹시 HIV 감염인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어때요? 걱정이 좀 되시죠? 그러나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에이즈 원인 바이러스인 HIV는요, 사람의 면역 세포에만 생존을 하게 됩니다. 몸 안에만 생존해요. 몸 밖으로 나오면 사멸하거나 비활성화가 됩니다. 공기 중에 노출이 되어도 죽고요. 물, 수돗물에 특히 염석의 소독제로 인해서 사멸하거나 비활성화가 되죠. 그리고 열, 71도 정도의 열에도 매우 약합니다. 많은 양이 노출이 되었을 때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 에이즈에 걸리지 않습니다. 에이즈 환자와 포옹을 해도 괜찮고요. 또 환자 식사를 해도 또 피검사, 주사기 공동 사용도 우리나라는 일회용이기 때문에 괜찮고요. 악수, 운동 이런 거 전혀 감염이 되지 않습니다. 목욕탕 사용도 괜찮습니다. 자, 키스로 감염이 될까요? 키스로 감염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침이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혹시 두 사람 다 입안에 피가 막 보일 정도로, 엄청 흐를 정도로 이런 피가 흐른다거나 짓무른 상처가 깊다거나 이런 경우는 감염될 수 있는 확률이 있지만 확률은 굉장히 희박하고요. 이런 경우 감염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모기 물림도 사람 대 사람으로만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경우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런 면도기를 쓰다가 감염된 사례가 있는데요. 이 면도기 수돗물에 씻잖아요. 그러면 바이러스가 죽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떤 친구가 이제 상담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공중화장실에서 대변을 보려고 변기 뚜껑을 열었는데 손가락에 다른 사람의 소변 같은 것이 묻었습니다. 자, 손가락에 상처가 있었고 피가 나오는 정도는 아니었고 볼일을 마치고 나니 순간 걱정이 되네요. 이러한 경우 감염이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어떨까요? 감염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소변은 HIV로 옮길 수 있는
체액이 아닙니다. 그러면 HIV를 옮길 수 있는 체액 4가지가 기억나시나요? 예, 정액과 질분비액, 혈액, 모유. 예, 요 4가지 체액만 바이러스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온에 나와 있으면 또 바이러스가 곧바로 사멸하거나 비활성화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감염이 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업소에서 관계를 가졌는데요. 콘돔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도 걱정이 돼서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래요. 제가 여자친구하고 성관계를 가졌는데요. 콘돔 없이 성관계했고요. 여자친구가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어떨까요? 감염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바이러스가 없는 남자였죠. 음성, 바이러스가 없는 남성과 성관계를 한 여성은 절대 걸릴 수가 없지요. 바이러스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 할 때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진행 경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성 감염기라고 해서 한 3, 4주 정도는 살짝 감기 증상 정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50%에서 한 70% 정도의 사람에게만 나타나고요. 그러다 무증상 기간이 시작이 되죠. 한 8년에서 한 10년 정도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에이즈 증상이 시작되고요. 자,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많은 것은요, 결핵입니다. 이게 결핵 사진이고요. 그리고 에이즈 증상 중에 구강백반증, 진행성 피부암, 전염성 연속증, 그리고 카포시 육종, 단순 포진 같은 거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칸디다 감염인데요. 곰팡이균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갑자기 확 침침해지는 망막염 같은 경우, 대상포진에 걸린 사람들이 모두 다 에이즈 환자일까요? 그렇진 않죠. 예, 그냥 면역성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치매도 에이즈 증상이고요. 체중이 이유 없이 이렇게 감소가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제 치료가 중요한데요. 치료는 칵테일 요법, 이 3가지 요법을 사용하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면역 기능을 유지해주고 또 증식을 억제해주고 내성이 생기는 것을 억제해주는 그러한 약 칵테일 요법을 사용하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만성질환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고혈압, 당뇨 어때요? 약 드시면 그냥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죠? 이거 마찬가지로 에이즈도 약만 복용하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감염일까요? 감염 여부는 외모나 증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외모를 보고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것. 검사는 어디서 받는 게 좋을까요?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받지만 보건소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무료로 익명으로 검사할 수 있는 곳이 보건소입니다. 공짜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체열실로 가서 HIV 검사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면 무료로 검사할 수가 있고요. 익명으로 검사할 수 있습니다. 자, 헌혈로는요, 남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은 안 알려주게 되어 있고요. 비밀 보장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검사하시면 됩니다. 자, 검사는 언제 받냐면 시기가 있어요. 3개월입니다. 한 6주에서 한 12주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요. 보통 한 6주 정도면 항체가 거의 형성이 돼요. 하지만 간혹해서 늦게 형성되는 사람이 12주였습니다. 그래서 12주를 보고요. 혹시 의심되는 일이 있은 후에 12주 후에 검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사 방법은요. 제일 왼쪽 사진을 보시면 아래에 피 한 방울을 떨겨요. 그러면 2줄 나오면 양성이 되고요. 스피드 키트라고 해서 20분 만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로킥인데요. 요것은 구강 내 점막을 통해서 검사를 하는데 인터넷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한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간이 검사보다 더 정확한 것은 사실은 피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 뽑아서 하루나 이틀 후에 이제 검사가 나오는데요. 이런 검사들이 더 정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예방은 어떻게 할까요? 에이즈 예방은 첫 번째,
에이즈균을 가진 사람과 성관계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성관계할 때 콘돔을 사용하면 98% 이상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사기 공동 사용하지 않으면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일회용 주사를 사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가끔 이제 마약 주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좀 더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체액 중에요. 혈액을 조금만 주의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전문가들이 일상생활로는 감염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상생활로는 감염이 되지 않는 그런 질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혈 감염된 사례가 거의 없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예방법을 3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콘돔 사용. 일단 성관계가 있는 상황에 콘돔을 올바로만 잘 사용을 하면 에이즈는 예방이 가능하다. 아까 얘기했지만 98% 이상 예방이 가능하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두 번째는 빨리 검사하시면 됩니다. 빨리 검사해서 발견을 빨리 해서 약을 복용하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에이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안전한 성관계. 말하자면 에이즈는 성접촉이라는 것으로 감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관계 할 때 나도 걸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 3가지만 잘 지키시면 에이즈는 예방이 가능합니다. 여기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성관계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콘돔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콘돔 착용법을 아주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콘돔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로 움직여 보시면 쉽게 이제 움직여지고요.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생각으로 손 안쪽으로 밀어요. 그리고 나서 오픈을 하시면 되고요. 콘돔이 나오면 제일 오른쪽에 위에 사진 있죠? 이런 상태가 되게 합니다. 자, 링 부분이 겉으로 말려 있어야지 겉쪽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일 위에 뾰족한 부분 정액바지라고 하는데요. 이곳을 공기를 없애기 위해서 손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손끝보다는 손가락으로 잡는 것이 안전하고요. 자, 잡고 한 바퀴에서 한 바퀴 반을 돌리고 그리고 착용을 합니다. 성관계가 다 끝나면 링 부분을 잡고 제거를 하셔야 되고요. 묶어서 휴지통에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다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원하지 않는 임신, 낙태, 미혼모 예방에 탁월하고요. 에이즈나 성병 예방에 탁월합니다. 그리고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스크를 쓰는 것과 또 장갑을 끼는 것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방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는 거 아시죠? 자율성과 책임이 함께 따릅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율성이 있지만 여기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성관계할 것인가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는데 여기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이 있나요? 임신이나 성병이나 에이즈에 걸릴 수 있다는 그러한 책임을 내가 질 수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하시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한 번 더 생각하시고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트 폭력도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요. 당당하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시기 바래요. 요청할 건 요청하고 거절할 건 거절하고 싫은 건 싫고 좋은 건 좋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시고요. 얼떨결에 성관계했어요. 호기심에서 성관계했어요. 뭐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자, 아름다운 관계란 왼쪽에 보이는 배려하는 관계, 따뜻한 말 해주는 관계, 걱정해주는 관계, 책임 있는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훗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겠죠. 선생님이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것, 성공한 인생의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대답했던 것 뭐였나요?
네, 행복한 가정이었죠. 그래서 이런 가정을 우리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려면 이런 관계를 유지하셔야 되고요. 즉 성공한 인생도 이 행복한 가정을 통해서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례적 폭력적 돈으로 매수하는 관계는 절대로 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에이즈에 대한 차별과 편견 좀 해소가 되셨나요? 예, 여러분들도 이런 질병에 걸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같은 병실을 사용을 해도 감염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일반 그런 감기라든가 뭐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처럼 쉽게 감염되지 않는다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결혼을 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질병이 다릅니다. 그래서 같이 찌개 같은 거 같이 떠먹어도 괜찮고요. 쉽게 감염이 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로는 감염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레드리본을 혹시 보셨나요? 레드리본은 에이즈에 대한 세계적인 상징입니다. 에이즈 감염인들, 환자들 나도 보호하겠다, 관심을 갖겠다는 약속이고요. 에이즈 예방에 힘쓰겠다, 차별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치료제 개발과 건강한 삶에 대한 희망의 상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에이즈의 날이 12월 1일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에이즈는 만성 질환이고요. 여러분들도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가 가능한 질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에이즈 편견 차별 좀 해소가 되셨죠? 그리고 에이즈 예방은 성관계 하지 않으면 걸리지 않습니다. 콘돔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병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도 성관계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이제 걱정되시는 일이 생기면 인터넷 검색을 먼저 하시죠. 이 검색보다 빨리 그냥 검사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발견만 빨리 하면 거의 에이즈는 자기의 수명대로 살 수 있는 질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요, 대한에이즈 예방협회 대전 세종 충남지휘 치시면 되고요. 온라인 상담 클릭하시면 상담자와 내담자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해 주시면 되고요. 전화상담 04-254-5448로 전화하시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에이즈 예방 또 성매매 예방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